농축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건조한 날씨 탓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예외가 아닌데요. 현명한 화재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꽃망울은 툭툭 터지고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몸도 마음도 두둥실 들뜨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자나깨나 불조심인데요. 바람도 좋고 산에 올라니까 좋네. 어머 저게 뭐야? 어머 아저씨 거기서 담배를 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게요? 어머 아저씨 저러다가 불 나면 어떡해요? 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에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림이나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그냥 간만에 개운하게 목욕이나 한번 내볼까? 아이고 명절 밑도 아닌데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는 비상구 그래 비상구를 먼저 찾아놔야지. 어디 있는 거요? 아이고 불안해가지고 이거 먼저 봐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피를 내야 돼요? 예? 무엇보다도 낯선 건물에 처음 갈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피난 경로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꼭 필요하고요. 연기의 확산을 막고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열린 문은 다시 닫고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다수 인원이 대피하는 경우에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대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불을 접하는 곳 하면 아무래도 주방이겠죠. 불과 기름을 사용하다 보니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착 하고 뒤집어서 어머머머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물 어디 있어? 물 아니지 이럴 때는 소화기인가? 아니 물을 들이부어야 되나? 아이고 소화기 어디 있지? 어머머머머머 어떡해? 주방에서의 화재는 1분 내 진압이 중요한데요. 기름 사용 시 불이 났을 때 물이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 식용유 화재 진압에 대한 실험이 있었죠. 기름팬에 물을 부었더니 불길이 훨씬 크게 일었고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불길이 꺼지는 듯 보였지만 다시 불꽃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말이죠. 물로도 안 된다. 소화기로도 안 된다. 그럼 불을 어떻게 끄라는 거예요? 이런 주방 화재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급 소화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보다도 이런 주방에서 많이 쓰는 식용유나 기름, 이런 유류 화재에 특화되어 있는 소화기입니다. 우리가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꺼지는 듯 하나 식용유 화재 같은 경우는 발화점, 그러니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엔 더 불이 확대되거나 연소가 강화되기 때문에 요즘 나온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공기를 차단하고 쉽게 냉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이런 유류 화재에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집안에 비치하면 좋을 소방기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소방자재 할인 매장을 찾았습니다. 소화기 하면 빨간 소화기 한 모델만 떠올리셨죠? 세상에 소화기 종류가 이렇게 많고 크기도 다양한지 처음 알았는데요. 화재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대요. 아니 저만 해도 우리 집에 소화기가 어디 있었나 한참을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소화기가 아예 없어요라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화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정에서 가장 손쉬운 거는 분말 소화기는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이런 거는 전산실 애들 컴퓨터 같은 데는 분말로 끄고 나면은 잔여물이 남으면 아주 어렵거든요. 그런 게 가스식 소화기가 있고요. 네. 요거는 노유자나 어린이들 벽에 걸어놓고 뽑아서 그냥 던져서 끄는 소화기예요. 손쉽게. 비치용부터 휴대용까지 소화기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직접 끓여들지 말고 불이야 외치면서 대피하는 건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랜턴입니다. 손이 닿는 곳에 랜턴을 비치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화재용 마스크도 집에 두면 유용하다고 하네요.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나 더 커지기 전에 알아차린다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열 감지하는 것도 있고 연기 감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 감지하는 건 주방에다 달고 연기 감지하는 건 방에다 달아놓으면 불이 났을 때 얘가 감지하면 이렇게 울어주니까 빨리 대피할 수가 있겠지요. 네네네. 네, 설치하기도 쉽고. 더 큰 불이 나기 전에 네. 일단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네. 이론으로 꽉 채웠으니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화재 예방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몸에 습득이 되면 아무래도 당황하지 않고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손끝과 눈 속에 열심히 담는 아이들 모습이 대견합니다. 불이야 했을 때 1층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아니 높은 건물에서는 이거 뛰어내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3층에서 10층 사이의 건물은 이런 왕관계와 같은 피난기구를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치대가 있을 경우에 거치대를 실내에서 실외로 향하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연결 고리를 거치대에 잘 걸어주고 또 도르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아주 쉽게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 완강기는 화재 시 높은 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상용 장치인데요. 안전벨트 착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25에서 150kg까지 운반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사용 전 최대 하중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는 것도 겁이 났지만 불길에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왕관기 꼭 잡고 오니까 탈출! 엘리베이터 먼저 타야 되는데. 잠깐!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화재 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뜨거운 연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험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전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최대한 몸을 낮춘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으며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당황하기 쉬운데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옷을 쉽게 벗어서 대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멈춰서서 앉아서 몸을 굴러주는 것이 불을 끄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화재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 침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침착이 중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고층화되고 고급화돼 가고 있는 아파트. 화재에는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화재 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 꼭 숙지하셨다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요. 숲은 사람에게 삶이 되고 시가 됩니다. 하문미 씨에게 숲은 친구이자 스승인데요. 하루하루 자연에게 배워가는 그녀의 하루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전북 부안. 오늘의 주인공 은미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선화 꽃망울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일주일 뒤면 이제 꽃이 활짝 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귀농 5년차 함은미입니다.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부안으로 오게 된 은미 씨. 꽃과 나무가 좋아서 찾아온 이곳에서 어느덧 내 식구가 됐습니다. 부안에 오면은 꼭 이렇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경관들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숲과 나무를 같이 어우르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농촌의 자원과 게임을 결합해 자연을 알려줄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 온실 체험장까지 만들게 된 거죠. 식물을 활용한 체험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산업까지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ICT라든지 사물 인터넷과 접목됐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식물에 대한 체험을 진행하는데요. 자, 출발하세요. 선생님들도 같이 출발해주세요. 미세먼지로 밖에서 뛰놀기 어려운 아이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미션 게임을 통해 식물을 배워갑니다.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이렇게 잠깐 배웠던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자기주도형으로 학습하고 또 팀원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좀 재미있게 식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미션 게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식물 사이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은미 씨. 그런 그녀의 고민은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직접 여기 현장에 나와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까 생동감 있는 환경 수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맨날 스마트폰 했는데 휴대폰으로 식물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식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향도 맡고 그다음 촉감으로도 느끼고 오감과 이런 식물의 교육적인 가치 이런 것들과 연계되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주는 것들이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과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된 그녀는 숲을 알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데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하는 게 있어서 지금 회의하러 가고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숲의 이로움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게 이번 산림치유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지 그거를 회의하러 가고 있어요. 삼 년 전 시작한 숲 체험 교육. 아이들이 숲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인데요. 이렇게 은미 씨는 오늘도 숲을 알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제가 뵀던 함 대표님은 그렇게 자연을 좀 이해를 하고 숲과 사람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우리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체험장이 아닌 문학관을 찾은 은미 씨. 여긴 또 무슨 일로 온 거죠? 오늘은 저 부름같이 살 날을. 둘째 아이 태교할 때 이제 신앙송이라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연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언어로 표현하고, 근데 그걸 신앙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연의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력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배워보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신앙송 연구반.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을 노래하는 시 또한 사랑하게 됐습니다.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대와 나는 우리는 신앙송 대회도 나가고 거기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꽃 하나, 나무 하나, 그다음에 자연의 그런 이치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참 또 저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밤, 은미 씨도 가족들도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숲은 그녀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기쁨을 줬는데요.
3대가 함께 꾸미는 실내 정원. 조경 전문가인 은미 씨 시아버지의 진두 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저희 시부모님하고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 조경업을 계속 해오셨고 조경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매일 밤 이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이런 것들 아버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펴고 오케이 이거야 바로. 그래서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며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써나가는 은미 씨 가족. 그녀의 하루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 뿌리 내리며 마무리합니다. 네, 며느리하고 저하고 궁합이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은 앞서가는 그런 며느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어려운 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무 양장 잘 집안도 일으키고 분위기 살려주고. 2달 전 화재로 은미 씨 시부모님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희가 막혀있던 이런 가족과의 관계, 이런 언어적인 부분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면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숲을 알릴 수 있어 행복한 은미 씨. 그녀가 이곳에 초대하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아오너라. 이런 공간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혹시라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물하고 같이 뭔가를 활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치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합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정말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풀어가지 못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물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도 수선화 꽃이 또 피네. 그럼 나한테도 추운 겨울이 있었지만 나도 꽃을 한번 피워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식물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대교가 4월 4일 정식 개통합니다. 신안 암태호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뭐 항상 똑같죠. 삭막하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어디라도 떠나고 싶은 이들이여 주목하시라. 천사대교를 타고 떠나는 신안 섬여행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장 자동차 시동부터 켜시고 천사대교를 시원하게 가로질러 보는 겁니다. 천사대교로 출발! 일상에 지친 저에게도 드디어 여러분 휴일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박수! 우후! 제가 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도시를 좀 빠져나와보고 싶었는데 마침 천사대교가 개통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열심히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와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자, 뭘 하고 좀 즐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한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요? 자, 섬을 이동할 때마다 저희가 드리는 미션을 성공해야지 다음 섬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어쩐지 너무 좀 쉽게 따라와 준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아요. 미션 어떤 건가요?
천사대교를 이용해 오갈 수 있게 된 암태면 4개의 섬 이름은? 자, 정답. 자은, 팔금, 안좌, 암태. 4개입니다. 자, 정답. 역시 몸풀기 문제 이 정도로 가볍게 맞춰줘야죠. 자, 그럼 먼저 어디로 갈 건가요? 자, 저희는 그럼 천사대교 이걸 쭉 타고 자은도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은으로 떠나보시죠.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천사대교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바다만큼이나 시원하게 쭉 뻗어나 있는 천사대교는 국내 해상교량 중 4번째로 긴 다리이자 국도로는 가장 긴 교량이라는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출발했던 앞태도에서 여기 암태도까지 예전에는 배 타고 한 60분 정도 걸렸대요. 60분 진짜 쉽게 맘먹고 가기 힘든 거리고 배도 타야 되는데 이제 이 다리 하나로 10분이면 건널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0분이면 회사에서 저희 집보다 가까운데요. 쭉쭉 달리다 보니 어느덧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늘 바쁘게 살아갔던 도시를 벗어나 여유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은도의 멋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역시 겨울바다, 여름바다 다 좋지만 역시 봄바다 최고. 여행 제대로 온 것 같은 기분인데 보통 여행 이렇게 바닷가 오면 바닥에다가 좀 이렇게 글씨도 둘이 와서 하트도 한번 좀 그리고 이래야 되는데 시원한 바다와 맞닿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봄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는 세연 아나운서. 오늘 천사대교 타고 오길 참 잘했네, 그자잉? 오늘 여기 천사대교 또 뚫려서 오셨는데 와보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머니? 그냥 오면은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네. 이거 천사대교가 또 뚫리는 바람에 제가 네. 오게 됐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소확해.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봄바다를 만나봤다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해송숲도 빼놓아선 안 되는 자은도의 힐링 명소. 무려 200년 이상 된 수많은 노송이 바다를 감싸듯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와, 요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기 안 좋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여기 와보니까 솔향기가 와, 막 코를 타고 쫙 들어오는데 너무 신선하고요. 힐링 제대로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해송숲 정말 대박이네요. 해송숲에서도 빠질 수 없는 미션 타임. 이게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냥 여행 아니지. 힐링 여행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섬으로 넘어가려면 미션을 해야 돼요. 일절만 합시다, 우리. 무슨 미션인데요, 이번에? 암태도의 SNS 핫플레이스 벽화를 찾아라. 미션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번 미션도 받고 이번에 암태로 한번 가보고 있는데요. 할머니 그림 그려진 벽화? 제가 또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어디 가면 좋은지도 알려주겠죠? 암태도에 도착한 세연 아나운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을 구경 중인데 아니 그나저나 세연 아나 미션은 하고 있는 거야? 찾았습니다. 이 벽화로 말할 것 같으면 암태도의 포토존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동 삼거리 할머니 할아버지 벽화 되시겠다. 미션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 벽화 같은 표정까지 똑같이 따라했어요. 제가 네. 이제 오케이 미션 성공. 네, 성공. 어디로 갈 건가요? 이번에는 가보시면 알아요. 좋아요. 한번 제가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나 그림을 나무에 새겨 넣어 우리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조각법으로 만든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에로스 서각박물관에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오시면은 이 전통 서각과 그림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본관에는 부모님하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갖고 있고, 이관 또 에로스 컨셉이 있어가지고 또 성인물만 또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이미 700에서 800명이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전통적이면서 독특한 서각 작품들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방금까지 이제 멋진 서각들 보고 왔는데 이름이 또 에로스 서각박물관이잖아요. 에로스는 혹시 없는 건가요? 에로스는 저 뒤쪽에 있어요. 저 뒤쪽? 그러면 제가 지금 가서 좀 좋은 거 좀 잠깐 보고 와도 괜찮나요? 예, 마음대로 보시죠.
다녀오겠습니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정말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아우,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자, 그럼 어김없이 미션 가겠습니다. 네, 다음 미션.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 신안 안자도 출신의 화가는? 좀 어떻게 힌트 같은 거 좀 얻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은 네. 특별히 지인 전화 찬스 한번 드릴게요. 지인 전화 찬스. 아무나 상관없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면?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김환기 화백하겠습니다. 정답, 김환기. 네, 정답. 김환기 화백이 살아 숨쉬는 안자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 좋댄다. 수아 김환규 화백의 고장 안좌도. 그가 작품에 담아낸 고향 사람들과 풍경들은 미술계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좌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생가로 찾아와 봤는데요. 김환기 화백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생가에 왔는데 뭔가 한국의 피카소라고 했던 기운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용히 새소리 들리는 게 고즈넉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자도의 또 다른 명소,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섬 속의 섬, 반월도와 박지도를 잇는 해상 목교. 보랏꽃들이 가득 피어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퍼플교. 어머니, 오늘 천사대교 개통돼가지고 여기 또 신안까지 찾아오셨을 텐데 여기 퍼플교 와서 보시니까, 직접 보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천사대교가 개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휴일이어서 와봤는데 너무 좋았고, 길이가 좀 길다고 생각했지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고, 연인들끼리 와서 여기를 한번 걸으면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 장소고 추억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리를 걸으며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세연 아나운서. 천사대교 타고 떠나는 신안여행. 어때요? 마음에 들었나요? 오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어제 개통된 천사대교를 타고 제가 섬 곳곳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갔던 퍼플교도 그렇고요. 볼거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각종 박물관, 공예품 이런 곳까지 둘러보고 오니까 왠지 제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섬 여행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처럼 언제든지 가실 수 있거든요. 한번 저처럼 섬 여행 꼭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야, 이제 신안에서 서울로 go straight to this way. 기다려왔어 너와 건너가는 장은 안좌 밝은 맘때 가로질러 drive drive drive. 우리 사이 이제 섬으로 아니 섬으로 앞으로 신안 들어갈 땐 천사대교로 now yeah. 육지인 육지 아닌 육지 같은 섬 thumbs up. 함께 갈 수 있어 바다 넘어 섬으로 처음으로 바람 맞으며 즐기는 drive. 전국에서 소금기 맞으러 와. 어디 여기 신안으로 oh yeah oh yeah oh yeah. 집 안에 있는 뜰이나 마당을 일컫는 말, 바로 정원입니다. 집뿐 아니라 주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며 아늑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죠. 심어 가꾼 나무와 근사한 모양의 돌과 탁 트인 하늘까지 마치 한 폭의 수채화가 되는 곳, 민간정원에서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정원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기 순천만? 아니면 이 마당이 넓은 집에 잘 꾸며놓은 조경수와 수석들? 그런데 순천만은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당이 넓은 집은 또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제가 아주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특별한 정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요!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충주의 한 외딴 마을. 고즈넉한 분위기에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고요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그 한옥스테이요. 한국관광공사에 등재되어 있고요. 숙박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에서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서유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한옥스테이였습니다. 단아한 한옥의 품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머물다 가는 듯 주변 풍경이 고스란히 그림이 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곳 정원은 심어 가꾸는 정원이 아니라 비워서 채우는 듯한 묘한 정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줌마스럽게 많이 밀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하나 비워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때 심은 꽃 90%를 비워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심플하게 하고 나니까 한옥 지붕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 건너에 산이 우리 앞 정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심어 가꾸는 것보다 자연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이 진정한 정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일부러 꾸미지 않은 듯한 소품과 아무렇게나 핀 꽃들이 오히려 더 정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옥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심고 또 꽃을 심어 보니까요. 과한 컬러와 과한 형태의 나무는 조금 좀 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정원을 만들게 된 거죠. 이곳은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향긋한 나무향이 마음을 정화시키고요. 창호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정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집이 바로 한옥이 아닐까요? 비운 듯 채워놓은 정원에 황토와 소나무만을 사용해 지은 자연 친화적 한옥이 잘 어우러집니다. 거기에 직접 만든 광목 이불과 소품 등이 있어 쾌적하고 건강하게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말 일상의 쉼표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마음도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고 적절하게 있을 곳, 그 포인트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네, 그래서 좋아요. 정원 한쪽엔 카페가 있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정원을 배경으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거나 연인과의 데이트, 친구들과의 수다 장소로도 손색 없었습니다. 뭐 잔디도 있고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어서 그냥 감성적인 느낌? 요새 말 그대로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조용히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은 가꾸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내어주는 곳. 풀 한 폭의 꽃 한 송이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기꺼이 정원의 일부가 되는데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더니 근사한 풍경과 삶의 여유까지 눈앞에 펼쳐지네요. 수목원 같은 큰 웅대한 그런 수목도 없는 집입니다. 그냥 순전히 우리 색깔, 우리 가족의 느낌, 이쪽 산하에 맞는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나가길 바라고요. 자식까지요. 이번에는 제천으로 갑니다. 이곳에도 아주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그림 같은 정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심어놓은 다양한 나무와 돌들이 예뻐도 너무 예뻐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정원인가요? 예, 저희 정원은요. 민간 정원 충북 2호로 지정된 정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는 그냥 정원인 건가요? 카페로 운영하면서요. 예. 민간 정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었어요. 민간 정원은 정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민간 정원답게 곳곳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4층 다육탑이라는 재치 있는 이름의 조경석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걸 쌓아 올리고 이 작은 다육식물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다양한 나무들 가운데 부부송이라 이름 지은 소나무도 있었는데요. 한 뿌리에서 자라 두 그루 나무가 된 부부송이, 마치 부부의 연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이 돌, 거의 6m 정도? 6m? 네, 6m 정도. 진짜 왜냐하면 큽니다. 땅에 박힌 게 네. 1m가 넘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야, 이 돌이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큰데요. 이건 어떤 돌인가요? 저희가 이 돌의 이름을 천기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용두산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산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받으라고 요 모양으로 두었거든요. 근데 돌 모양이 여기 머리 쪽이 하늘을 향하고 기도하는 형상이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천기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크기도 크기지만 소망을 이루어주는 돌이라는 뜻이라 더 눈길이 가는 조경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치 커다란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석도 놓여 있었는데요. 정말 똑같죠? 돌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전망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근사한 정원을 갖추기까지 최연주, 장학봉 부부의 오랜 노고가 있었답니다. 지난 20여 년간 마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집을 만들듯 이 정원을 가꾸고 돌봐왔다네요. 텃밭을 이제 많이들 가꾸시는데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근데 텃밭은 일단 심으면서 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수확을 하면 그게 끝이고 다음 해에 또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원은 작은 묘목을 심어서 굵어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게 꼭 자식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굵어져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 정원은 그렇게 성장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부부와 함께 성장한 이 멋진 정원을 부부만의 공간으로 하기엔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이곳은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근사한 카페를 만들어 이곳에서 커피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근사한 정원이 펼쳐져 있으니 차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담을 수가 있네요. 물론 정원에서도 차 한 잔의 여유가 가능합니다. 싱그러운 바람과 나무가 건네는 이야기와 자연이 주는 아늑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곳. 이야, 좋다. 시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힌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도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이게 생기고부터는 자주 왔었어요. 오면은 이제 여기 정원도 넓고 여기서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밖에서 안에서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삶의 여유가 필요할 때 풍경 좋은 이곳에서 시간을 잠시 멈추고 여유 한 스푼 담아가세요. 늘 하던 대로 나답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가꾸고 우리 두 부부 건강하고 또 오셔서 이렇게 기분 좋게 쉬시다 가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정원은 사랑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성껏 가꿔야 채워지는 곳도 있죠. 그리고 머물면 여유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민간 정원에서 시간을 잠깐 멈춰 세우고 일상의 쉼표 하나 찍어보세요. 오늘 찾은 곳은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 광주 대표 관광 명소죠. 날씨 너무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기도 있고요. 여기저기. 정말 미쳤어. 미미 안녕. 빵이다 빵. 노릇노릇한 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꿀타래? 어머 안녕하세요. 꿀타래가 뭐예요, 사장님? 예, 꿀타래는 네. 궁중다과라고 해서 네. 옛날 임금님들이 드시던 다과거든요. 오. 여기 보이는 덩어리는 꿀덩어리라고 그래요.
네. 어머야! 깜짝이야! 왜 그러시는 지금 보이는 네. 이 딱딱한 덩어리가 돼요. 이 딱딱한 덩어리 그냥 먹을 수 있겠어요? 이 나가죠? 그렇죠. 구멍을 뚫고 이거를 조금씩 제 손에 온기로 녹이는 거예요. 녹이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한 가닥에 동그라미가 있죠. 네. 이 동그라미를 꼬아서 접으면 두 가닥이 됐죠. 네. 이 두 가닥을 꼬아서 접으면 네 가닥. 네 가닥. 살살을 넣으면 8가닥. 8 더하기 8은 16. 16에 16을 더하면 32. 32에 31은 64. 64에 64는 128. 128에 128은 몰라요. 정말 마술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8192가닥. 자, 마지막으로 16,384가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대박. 보시면 이 굵기가 16,384가닥인 거예요. 약간 네. 머리카락 같아요. 천사의 머리카락. 아, 진짜 얇네요. 보이시나요? 엄청 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달지도 않네요. 여러 가지 견과류로 만든 속재료인데요. 천사의 머리카락에 넣고 돌돌돌 말아주면 완성! 아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한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겉에는 솜사탕 안에 그 깨한과가 들어있는 맛? 꿀타래를 맛보고 다음으로 찾은 곳. 짠! 수박빵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저희 빵은 광주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즙을 넣어 만든 건강 초코 단팥빵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먹방은 없었다. 이건 벌칙인가 인싸인가? 이 수박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머나, 귀엽다! 이 앙증맞은 수박빵들. 짜잔! 그 시장에서 파는 도나스 느낌? 이게 소리가 날라나 근데? 이게 팥이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시장에서 먹는 도넛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진 맛? 무등산 수박을 많은 이들이 먹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발된 수박빵. 부드러운 생크림에 달콤함 추가요. 카스테라까지 갖춰 입으면 달콤한 맛이 일품인 수박빵 완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먹으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또 마침 딱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우유를 준비해봤는데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절대 목 막혀서 먹는 거 아니고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먹는 거예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팥이랑 크림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빵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 카스테라 가루까지 있으니까 거의 인상첨화랄까? 진짜 맛있네요. 제 예상대로 우유랑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다음으로 찾은 1913 송정역 시장 맛집은 바로 상추튀김입니다. 광주 대표 음식이죠. 저는 근데 이 상추튀김도 처음 먹어보는데 상추를 저는 튀긴 튀김인 줄 알았어요. 야채 튀김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SMR. 여러분 들리시나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성공. 이게 채소가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안이 촉촉해요. 일반적인 상추튀김에 속은 오징어를 넣잖아요. 이 집은 오징어뿐만 아니라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넣는데요. 색감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겠죠? 반죽에 신선한 재료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식감도 좋고 더 담백한 맛을 냅니다. 자, 이제 한 쌈 해볼까요? 아,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을까? 되게 오해를 했는데 아주 큰 오해였군요. 너무 맛있어요. 튀김도 많이 못 먹잖아요. 느끼하고 먹다 보면. 근데 그런 느끼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느끼함을 잡은 비법. 바로 주문 즉시 튀기는 건데요. 뭐든지 바로 막 해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더 바삭한 맛을 내기 위해서 주문 즉시 저희가 바로 튀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튀김옷에 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후라이드 치킨?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자꾸자꾸 당기더라고요.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맛있어. 근데 MC 렌지님 이 짧은 미숫가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 ASMR 한번 들려드려야 되니까 또. 상추 ASMR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 MC 민지는 다양한 ASMR을 위해 상추튀김을 끝없이 먹었습니다. 창피하지 않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네, 많이 먹어요.